먼저 저도 이현준이라고 하고요. 이런 영화 관련 콘텐츠 하시는 분들 모인 거잖아요. 확실히 앞에 내용 들어보니까 저랑은 좀 성격이 다르긴 해요. 저도 콘텐츠를 하긴 하지만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하네요. 저도 원래 여기서 라떼 영화라고 MZ세대가 보는 옛날 영화들, 약간 MZ세대 시선으로 보는 그 컨셉으로 영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영화 얘기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그렇게 막 거의 하지 않는데 약간 향첨가 알죠? 코카콜라 제로에 왜 레몬 향첨가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느낌인데 일단 먼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영화를 보신 이유가 뭐세요? 감상하는 거 좋아하셔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상 탈출이랑 글 쓰는 거, 소스 얻는 거. 저도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거든요. 제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화를 항상 제 중심으로 봐요. 보통 저는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그 영화에 대한 얘기보다 그거를 보고 느낀 제 감상에 대해서 얘기를 주로 해요. 그래서 그 영화에 대한 줄거리 내용도 짧게 스킵하고 넘어가고 내가 이런 건 느꼈는데 이런 거 어떠냐를 가지고 약간 토론하는 식으로 느껴요. 예를 들자면은 저번 주에 죽은 신의 사회를 했거든요. 그 영화 얘기 한 5분 했을까요? 그리고 이제 올바른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4명이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 전주에는 프레스티지 혹시 보셨어요? 프레스티지라고 스포 해보겠습니다. 그냥 마술사인데 복제 마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내가 이쪽 문 들어갔는데 저기서 나와. 신기하죠? 그게 마술이 아니에요. 인간 복제한 거예요, 실제로. 요 내용인데 이 영화 다 보신 겁니다, 이제. 요 내용인데 요거를 보고 우리는 복제 인간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토론했어요. 그 다음에는 컨택트 영화 보셨나요? 컨택트 영화 외계인 생명체가 와서 인간들이랑 소통한 영화예요. 그걸 보고 외계 고등 생명체의 존재에 대해서 토론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이 컨텐츠의 컨셉은 MZ세대가 보는 라떼 영화지만 영화 얘기 잘 안 한다. 결국 이현준이 어떻게 보고 느꼈는가에 대해서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도 영화를 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전 영화를 본 이유가 영감을 얻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항상 제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 영화가 판타지전, 현실적에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저 상황에 대입을 했을 때 내한테 느낌이 있는가 없는가. 주로 저는 이게 중심이에요. 모든 영화를 볼 때. 그래서 오늘은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제가 항상 저렇게 살아야겠다. 저건 좀 배울 만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던 영화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어릴 때 보면 학교에서 엄청 그런 거 많이 배웠어요. 근데 그 배운 내용이 저 기회가 안 나는데 뭐 베풀면 살아야 되고 힘든 사람 도우면 살아야 되고 되게 많이 배웠어요. 근데 저는 그건 별 느낌이 없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나는 오히려 그거보다 만화나 영화에서 막 히어로물 영화 보면은 막 엄청 특별한 사람이 약자를 지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오히려 거기서 더 영감 많이 얻었어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왜냐면 난 내가 특별하거든. 나 특별한 사람인데 나도 저렇게 누군가를 돕고 살아야겠다. 왜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고 살았거든요. 저는 성적에 대해 스트레스 받아본 적이 없어요. 주위 친구들이 막 성적이 안 나와서 집에 말하기 힘들어하고 그런 거 보면서 나는 그런 게 없잖아. 내가 좀 저런 힘든 거를 도와주면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많이 느꼈어요. 어디서 영화나 그런 거 보면서. 그 다음에는 막 환경 관련 문제 같은 거에 대해서 어릴 때 막 글쓰기 이런 거 되게 많이 시키거든요. 식목일달, 뭐 환경 보호에 대한 글쓰기 너무 하기 싫었어요. 나는 관심도 없는데. 어릴 때도 잘 모르기도 했고 내가 그걸 해서 뭘 할 수 있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됐고. 내가 그거에 대한 생각 바꿔준 게 저는 모노노케임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월령공주죠, 우리나라 영화로. 그 영화랑 그 월이 그런 영화 보면서 오히려 저는 이거 환경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겠다. 약간 그런 거 느낀 것 같아요. 그 영화 보면서 좀 모노노케임은 특히 좀 그런 얘기 나오고 월리에서도 보면 지구 완전 쓰레기통이 되잖아요. 저게 머지않은 미래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영화 보면서 좀 더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 다음에 또 그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를 보면서 이건 약간 제 가치관을 바꾼 그런 건데 그 인터스텔라 사실 우주 가서 뭐 하는 내용이잖아요. 우주로 간 상상도 안 했을 때는 우주로 가는 게 컨텐츠였어요. 근데 이제 우주로 가는 게 가능하잖아요. 이제 가서 뭔가를 더 하는 게 컨텐츠가 됐어요. 이제는 우주에 가는 것 자체가 아니라 가서 뭔가를 더 하는 게 컨텐츠가 된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이게 된다 안 된다의 관점 봤을 때 그거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가능성이 있겠다고 생각하는 게 뭔가 생각이 뚫리구나. 우주로 아예 못 가 생각했을 때는 가는 것 자체 컨텐츠였어요. 근데 가는 걸 하긴 하고 나니까 가는 그 이상의 컨텐츠가 더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삶을 살면서 뭔가를 시도하기 전에 안 된다 생각보다는 된다 생각해보고 거기서 뭔가 더 있지 않을까? 또 넓은 시각을 봐야겠다를 그 영화를 보고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우주 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주식을 할 때 우주 산업 쪽, 그 IT 쉐어즈 그런 ETF나 테슬라, 저는 테슬라 전기차 관심 없습니다. 스페이스X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제 투자에 대한 시야도 넓혀졌죠. 인터스텔라가. 그다음 영화는 또 그 인터스텔라 보고 느낀 게 있어요. 이게 대중의 관심이 필요하다. 우주 산업 자체가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렇게 하려면은 우리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사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그것다 돈이 쓰이지, 관심을 안 가지면은 돈이 안 쓰이거든요. 저희 최근 아르테미스 한번 달에 보냈잖아요. 우리나라가 달에 보냈거든요. 혹시 아세요? 남들 달 가는데 한 달 가나요? 저희 6개월 걸려요. 왠지 아세요? 네, 저희 한 6개월 걸려요. 왠지 아세요? 돈이 없으니까 연료를 체하나 아껴서 지구 궤도를 빙글빙글 돌아서 이렇게 돌려서 날리는 것처럼 그렇게 날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냐? 그게 그거죠. 달에 가서 뭐 할 건데가 아니라 갈 수 있는 걸 확인하고 나면은 그 다음 콘텐츠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관심이 좀 덜하다 보니까 돈이 좀 덜 쓰이겠지, 아마도. 그런데 그래서 관심이 필요하다, 대중의 관심이 필요하다, 그런데 느꼈고, 그 다음에는 여기 방송하면서 본 영화인데 가타카라는 영화를 봤어요. 혹시 아시나요? 이게 약간 이기적 유전자 같은 책인데 사람이 태어나면서 다 정해져서 나와요. 유전자 검사를 하는 거죠. 아, 얘는 언어가 잘하네, 넌 언어 쪽 해라, 이게 정해져서 나와요. 너는 피지컬 좋다, 유전자가, 너는 경찰 해라, 이런 식으로. 주인공은 피지컬 쪽, 유전자적으로 되게 딸려요. 딸리는데 자기는 우주 항공사가 되고 싶어,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어. 그런 걸 극복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딱 성인이 됐을 때 처음 느꼈던 감정. 이 성인 되면은, 저는 되게 성인 딱 20살 되어서부터 용돈 안 받았어요. 혼자서 이런저런 생활비 벌면서 살다 보니까 알바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남들은 막 다 축제 놀고 할 때 저는 알바했어요. 근데 그때 돈 더 주거든. 그런 식으로 많이 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막 힘들거나 우울하진 않았어요. 저는 그게 재밌었단 말이죠. 근데 그 영화를 보니까 딱 20살 때 느꼈던 게, 야, 이게 인생은 불공평하다. 누군가는 생활비 벌려고 이렇게 알바를 하는데 누구는 그냥 집에서 주는 돈 받아 쓰잖아요. 근데 그분이 잘못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인생은 원래 불공평한 건데 그거를 이겨내는 게 멋있는 거다.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 가타카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이 영화 보고 느껴요. 그게 이제 이 영화 보니까, 야, 그 시절에 내가 자랑스럽더라고. 이 어린 시절에 이현주는 어떻게 그걸 그렇게 했을까? 물론 걔는 그런 생각 없이 살았죠. 재밌으니까 했던 건데. 최근에 제가 오펜하이머 봤자 그랬잖아요. 그걸 보면 느낀 게, 제가 개발자거든요. 개발자인데 처음 일을 하다 보면은 이 개개인의 능력에 되게 관심을 가져요. 내가 엄청 저렇게 잘 해주고 싶다, 뭔가 잘해주고 싶다. 근데 오펜하이머 보면 느낀 거는, 거기 오펜하이머 다 보셨나요 혹시? 안 봐도 어차피 그런 스토리는 아시잖아요. 과학자들 모아놓고 핵 만드는 거잖아요. 다 잘하는 사람 모아놨잖아요. 나 잔동안 그 잘하는 사람 모아놨는데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오펜하이머잖아요. 저 사람 능력이 뭘까? 나는 잘하는 사람 되고 싶었는데 노벨상 받은 사람들 모아서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지들 말 다 맞을 건데 어떻게 그걸 다 관리하겠어요? 그런 데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일을 할 때도, 또 내 진로 선택에 있어서도 갑자기 내가 하는 일이 이루는 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생산직 같아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야. 코딩하는 거, 뭐 앱 만드는 거 시키면 돼요. 근데 무슨 앱을 만들 건데가 중요한 거죠. 요걸 구상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그 영화를 보고 나니까, 저런 게 좀 더 가치가 있겠다. 내가 평생 컴퓨터 치고 있는 것보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는 사람, 그런 구조를 만드는 사람, 여기도 가치가 있겠다. 그거를 그 영화를 보고 느꼈어요. 오펜하이머를 보면서. 그래서 제가 항상 마지막에 본 영화 인생 영화를 했잖아요. 저한테 이렇게 뭔가 배움을 준다, 깨달음을 준다? 그럼 전 인생 영화예요. 지금까지 제가 오펜하이머, 가타카 뭐 여러 개 얘기했죠. 항상 저는 이렇게 영화를 볼 때 저한테는 인생에 대입을 해서 보는 것 같아요, 항상 영화를. 그래서 제가 공포 영화 같은 것도 유전이랑 얘기했을 때 봤을 때 되게 무서웠던 이유가, 제가 귀신 나온 영화는 저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귀신이 없거든. 귀신이 존재하지 않거든.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관심이 없는데 그런 미드소나나 유전 같은 영화는 놀래키는 게 아니라 계속 꺼림칙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되게 막 그렇잖아요. 되게 꺼림칙하게 만들고 막 그런. 그래서 저는 공포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저는 제 인생을 대입해서 보잖아요. 볼 때마다 계속 생각이 나. 그런 장면들이나 그런 게 뭔가
저는 대입을 해서 생각이 나요. 그래서 공포 영화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로 보는 영화가 지금 말씀드렸던 과학적인 영화들이나 뭔가 이게 뭐라 그러죠? 드라마라고 하나요? 장르가? 이런 거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근데 소개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좀 다른 영화들도 봐도 재밌겠다. 그러니까 그런 제가 영화를 볼 때 이유가 정해져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라서 내 중심으로 보는데 그걸 좀 버리고 새로운 걸로 보는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것도 재밌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